안녕하세요 여러분, 빗물세계입니다. 지난 시간 어땠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빗물이 자연이 만들어준 가장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빗물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기 중에 있는 나쁜 성분을 함께 쓸어내리기 때문에 산성비라는 아주 억울한 별명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도 빗물에 대한 수업을 해볼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빗물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도 특히 우물이 없는 섬지방에서는 이 빗물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실생활에 사용도 했답니다. 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일단 빗물을 모아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돼지저금통 있나요? 동전을 모으는 돼지저금통처럼 빗물을 모으는 통을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빗물저금통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각국의 빗물저금통을 보여줄 거예요. 물이 부족한 나라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빗물을 모은답니다. 아주 큰 시설도 있고 작은 시설도 있어요. 모두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빗물은 어떻게 모으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지붕 등 경사진 곳에서 흘러 떨어지는 곳에서 빗물을 모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빗물 저금통의 필수 조건을 찾아봅시다. 첫째, 빗물을 받는다. 빗물을 받으려면 넓은 곳, 좁은 곳, 어떤 게 좋을까요? 맞아요. 우선 내리는 빗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넓은 것이 좋겠지요. 둘째, 빗물을 모은다. 무엇인 것을 모아 담는 것을 그릇이라고 하지요. 큰 그릇에 담으면 좋겠지만 쉽게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재활용품을 사용할 것이니 적당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서는 호수, 연못, 저수지, 논, 숲이 물그릇 역할을 한답니다. 셋째, 빗물을 이용한다. 청소를 할 때 빗물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수돗물을 절약할 수도 있고 화초에 물을 주면 잘 자란답니다. 그럼 우리도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볼까요? 무언가를 만들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계획을 하고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실패할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기대되지요? 지금부터 모든 별로 빗물 저금통 디자인을 합니다. 모든 별로 나누어진 설계 학습지에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해볼 거예요. 미리 나누어진 설계학습지에 모둠의 이름을 적고 만들고자 하는 빗물 저금통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첫째, 서로 역할을 나눕니다. 그림, 아이디어, 발표 등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빗물 저금통을 어떤 모양을 만들지 상상해 보세요. 셋째, 각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을 상의해 보세요. 넷째, 빗물을 모으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세 가지 원리를 반드시 넣어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활동이 끝나면 발표를 하기 전에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모두 정리를 합니다. 여섯 번째, 모둠별로 발표를 합니다. 다른 모둠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요?
다른 모듬이 디자인한 것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와우,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디자인한 빗물 저금통을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겠죠? 일부러 사지 말고 재활용품을 가져오세요.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어 정하는 것도 좋고요. 혹시 계획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면 모든 별로 더 상의해도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